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 기술 선진국, 그리고 문화 강국이라는 단어가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죠? 태국에서도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놀라운 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는데요. 태국에서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라며 부러움과 경탄의 시선을 보내는 곳이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함께 그 성장의 비밀을 실제로 경험한 태국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 소녀가 느낀 한국인의 정과 기술력,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소녀의 삶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온 18살 아난타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동경을 품고 자랐어요. BTS의 노래, 한국 드라마,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 서울의 사진들은 저에게 늘 새로운 영감을 주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저에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꿈꾸게 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 자매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렘 속에서도 걱정이 없진 않았어요. 최근 뉴스에서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자주 보도되었고 주변 어른들로부터 요즘 같은 때 왜 굳이 한국에 가려 하고 하느냐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고 나서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도 있었는데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자매학교 친구들이 들고 있던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환영합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그들은 태극기와 태국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함은 단순히 인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친구들이 무거운 캐리어를 옮기느라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다가와 짐을 들어주었고 처음 만난 저희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죠? 라며 따뜻한 음료까지 건네주는 세심한 배려와 환대는 마치 제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특히 저를 깊이 감동시킨 순간은 다음날 저녁인데요.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 친구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자신들의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한 친구는 이건 우리 엄마가 비법으로 만든 불고기 소스예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그 따뜻한 마음은 정말 단순히 음식 그 이상이에요. 저는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이 사람들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을 베풀 줄 아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태국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한국에서는 친절함이 문화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에 산다면 이런 따뜻함을 매일 느낄 수 있겠지? 다음날 저는 한국의 학교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 펼쳐졌어요. 전자칠판이 모든 교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개별 태블릿 PC를 사용하며 선생님의 수업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은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은 언제든 QR코드로 필요한 책을 바로 제출하거나 읽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진행된 수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 설계 프로젝트였어요.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토론이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하며 발표를 이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칠판에 적힌 내용을 받아 적는데 그치고 교과서에서 주어진 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배워요. 학생들 간의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질문은 주입식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문화조차 잘 형성되지 않고 있죠. 반면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날 밤 전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한국처럼 질문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야. 스마트한 기술만이 아닌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이 교육이야말로 한국을 이렇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요?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태국 가족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불법 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은 공장에서 장시간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한국에 왔지만,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꼬리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들의 불안은 대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고단해 보였어요. 불법 체류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숨죽여야 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매일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두려움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다고 조용히 말했지만, 하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란 나라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너무 높은 벽은 아닌가 생각이 잠겼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감정을 느꼈는데요. 한국은 제가 사랑하고 동경하던 이상적인 나라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성을 꿈꾸게 한 나라예요. 그 희망이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거든요. 한국이 가진 따뜻함과 혁신은 단지 제게 영감을 준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힘 자체라고 생각하며 다짐했어요. 한국은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야. 나도 그 가치를 이어가다 태국에 돌려주고 싶다.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는데요.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과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시선을 열어주고자 노력했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 때문이고요. 귀국 후에도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점점 커져 학교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식을 소개하며 우리 학교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 토론식 수업을 한 번씩 도입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추가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 교육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곳에서는 모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제 생각을 꾸준히 얘기했어요. 그 결과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충분했어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과 태국 사이에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구체화했어요. 이를 위해 태국 내 한국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취업 기회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시스템을 배워 태국의 기업 환경에 접목시키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저는 지원서에 한국에서 경험했던 교육과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저는 이 배움을 제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태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제 가슴은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국에서 있었던 사진과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따뜻함과 혁신적인 문화, 그리고 교육 방식을 소개했어요. 제 포스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미래도시 설계 프로젝트였는데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실행 가능성을 고민하며 배웁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친구들로부터 우리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는 댓글을 받았고, 이를
이를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들도 생겼어요. 또한 지역사회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태국 내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고, K-팝 댄스 경연대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도 하는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던 따뜻함과 배려를 잊지 않고 제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스스로 오늘 내가 한국처럼 따뜻하고 혁신적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곤 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제가 배웠던 학교와 자매 경연을 맺은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 나아가 태국에서도 이런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데 제 몫을 다하고 싶어요. 이제 저의 꿈은 단순히 한국에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저는 한국에서 배운 혁신과 따뜻함을 태국에 전하고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꿔요. 그 꿈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제가 매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고, 저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심어준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과 높은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가능성을 가진 나라 자체이자, 그 가능성이 제 삶을 바꾸었고 이제는 제가 그 가능성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처럼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한국과 태국을 더 가까운 나라로 만드는 날이 오게끔 오늘도 열심히 살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모습이 여러분들께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태국 소녀 아난타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느끼셨다면,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여정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